오늘은 조금 무거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었죠. 그날 제가 본 것들과 느낀 것들이 지금도 제 마음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화장장 정문에 들어서자 장례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차량들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우리 인생이란 게 참 더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아버님은 평생을 섬진강 상류 산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 불 떼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부디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가족을 걱정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이나 노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무겁고 불편한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다는 것, 둘째는 비밀이 없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죽음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 둘째는 혼자서 죽는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노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85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는 분이었죠. 어느 날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야, 돈을 더 벌어야지, 집을 더 사야지, 뭔가를 더 이루어야지 하면서 살았다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었어.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겼어야 할 것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야. 노인분의 눈빛이 멀리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아내가 영화 보러 가자 할 때 바쁘다고 거절한 거,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 할 때 피곤하다고 거절한 거, 그런 순간들이야.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 노인분의 말씀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라는 말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시간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잊고 살지요. 또한 우리가 죽음에 대해 모르는 세 가지도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까요? 노인분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마치 소풍과도 같아요. 잠시 놀러 왔다가 가는 거지. 그러니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세요. 그 노인분과의 대화 이후로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과 성취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집을 목표로 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은 순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모르는 세 가지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노인분의 말씀처럼 인생은 소풍입니다. 우리는 이 소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실천적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여러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둘째,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시켜 줍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과 친구들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화장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장의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져요.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마지막엔 모두가 같은 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생전 남긴 이야기는 전부 다르죠. 장 이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돈만 줬다가 가신 분들입니다. 장례식장에 오는 조문객도 적고 슬퍼하는 이도 많지 않죠. 반면에 평생 남을 위해 살다 가신 분들은 달라요. 장례식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눈물 흘리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은 결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 속에 새겨지는 기억과 감동이라는 것을요. 퀴블러 로스 박사는 죽음을 앞둔 이들이 겪는 5가지 단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하지만 이런 단계들을 꼭 죽음 앞에서만 겪어야 할까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만난 또 다른 노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모든 게 특별해져. 아침 햇살도, 새소리도, 길가의 꽃 한 송이도. 죽음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더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지. 이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배운 9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관계의 치유.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때 화해할 걸 이라고 후회합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의 표현.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에 더 자주 말할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표현하세요. 셋째, 현재의 소중함.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세요. 넷째, 단순함의 미학. 임종을 앞둔 분들은 대부분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자신을 용서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이러한 깨달음들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죠. 우리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남은 4가지 교훈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일과 삶의 균형.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했어야 했다 라고 말하는 임종 환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자신의 꿈 추구하기.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했다고 후회합니다. 남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덟째, 행복의 선택. 행복은 조건이 아닌 선택입니다. 더 좋은 환경이 되면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선택하세요. 아홉째, 감사하기. 매일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저녁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했는가?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나? 오늘 나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한 100세 노인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인생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리고 가끔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 페달을 밟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이제 우리는 앞서 배운 교훈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오늘 하루 꼭 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일 정하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라도 보내기. 일과 중에 2시간마다 5분씩 명상하거나 깊은 호흡하기. 동료나 가족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하기. 불필요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는 잠시 내려놓기. 저녁 시간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일기 쓰기.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 나누기. 내일을 위한 작은 계획 세우기.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한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가 남긴 글입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행복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 햇살,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랑하는 이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너무 큰 것만 쫓았나 봅니다. 이 말씀처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다짐들. 하루에 한 번은 마음을 담아 웃기.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사 표현하기. 자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기. 작은 친절 베풀기. 현재에 집중하며 순간을 음미하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실천적 제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점 버킷리스트 대신 현재 리스트 만들기. 미래의 언젠가가 아닌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 보세요. 작고 실천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매주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2점 관계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 매일 저녁 가족과 15분이라도 대화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기. 주변 사람들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 가지기. 3점 마음의 정원 가꾸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면 찾아보기. 하루 한 번 이상 자신을 칭찬하기.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4점 건강한 일상 만들기. 하루 30분 걷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건강한 식사하기.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삶의 진리가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항상 가장 단순한 것들 속에 있었으니까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들은 대부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것은 혼자만의 작은 선택들, 조용한 극복의 순간들, 그리고 내면의 작은 승리들이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경력이 아닌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